안녕하세요. 한국청소년 코칭 연구소 대표 최성환 코치입니다. 우리 청소년들이 자아실현 욕구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자아실현 욕구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발견할 때, 다시 말하자면 자아정체감이 확립될 때 비로소 발현되는 것입니다.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, 청소년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발달 과업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저는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 우리 청소년들,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이론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시기마다 극복해야 될 심리사회적인 위기가 있고,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될 발달 미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전체 시기를 다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아동 중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동 중기, 만 6세부터 11세 사이는 곧 초등학교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초등학교 시기에 대해서 에릭슨은 근면대 열등감의 심리사회적 위기가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 하필이면 근면대 열등감의 심리사회적 위기가 일어나게 될까요?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 아이들이 인지적, 사회적 기술을 숙달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래 집단 안에서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은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할 때 역량감이라는 발달 미덕을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 아동 중기 초등학교 시기에 이 역량감을 느낄 때요. 그럴 때 청소년기가 되어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릭슨의 설명입니다. 자, 그러면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? 그거는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결국 청소년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자아정체감을 잘 확립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아까부터 얘기한 부분을 연결해서 보자면 초등학교 시기에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해 라는 기초적인 역량감을 확보하게 되면 그 역량감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이 잘 될 때 비로소 청년기로 넘어갔을 때 청년기의 발달 미덕인 진정한 친밀감 또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럴 때 장년기의 발달 미덕인 생산성을 또한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장년기의 생산성을 잘 발휘하게 됐을 때 비로소 결국 노년기에 이르러서 마지막 발달 미덕인 자아통합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. 자아통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 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런데요. 자아정체감이 만약에 잘 확립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기로 넘어가서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에릭슨의 이론대로라면 성숙한 사랑, 진정한 친밀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.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더라도요.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 그럴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어쩌면은 청소년기에 충분히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성숙한 사랑을 할 만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본다면 청년기 이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청소년기, 즉 중고등학교 시기와 대학생 때까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. 제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.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.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.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도록 도대체 진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학과를 지망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. 근데 그런 부분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
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야 성환아, 너는 사회학과에 가면 어울릴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회학과라는 게 있어?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. 사회학과라는 게 있다는 것을. 그게 어떤 건데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일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? 왠지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관련된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기는 했습니다. 다 읽지도 못했고요. 앞부분에 사회학적 상상력이니 구조적 사고니 하는 말이 나왔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.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왠지 멋있는 것 같았어요. 그래가지고 사회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. 제가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잘 알았다면, 제가 진짜로 고등학교 시기에 자아정체감이 잘 확립되어 있었다면, 그랬으면은 저는 대학에 진학할 때도 아마 교육이나 혹은 심리학 쪽의 학문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20대의 그 10여 년의 긴 방황이 있었는데요. 그러한 방황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. 여러분, 청소년기의 첫 번째 이슈인 진로, 그 진로는 단지 직업적 목표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. 자아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.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